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올해 2020년도 채 2주도 남지 않았고요. 올 한 해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로 들고 온 게 또 이 달러 이야기를 들고 왔는데, 사실상 그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이렇게 말해보자면, 코로나 이전은 약간의 그 강달러 흐름이 지속적으로 흘러져 왔다면, 코로나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이 금융시장이 변하면서 약달러 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달러의 흐름이 약해지면서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로 미국은 이미 약한 달러를 원하고 있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약간 언급하고 좀 지나가고자 하는데, 제가 간혹 가다가 그 다른 분들의 경제 이런 유튜브 영상을 좀 모니터링 하는 편인데, 그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대부분의 경제 유튜버들을 보면 좋은 분석을 하고 좋은 전망을 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지만, 간혹 이 경제 유튜브들의 이 논리를 보면 대부분 이 정치를 이용해서 이 경제를 가장한 이런 분석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사실상 이런 그 논리에, 그러니까 자신의 이 소신도 없고 데이터도 근거하지 않고 단순히 정치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이런 그 이런 문가들의 영상은 제발 좀 걸러라. 이런 애들 때문에 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크게 손실을 볼 수 있다.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점, 그냥 참고사항으로 좀 언급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며칠 전에 진행되었던 연준의 12월 FOMC 회의도 이번 그 자료에 좀 이야기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본격적으로 보시기 전에 구독은 공짜, 좋아요는 설레는 마음으로 알람 설정도 한번 해주시면 저 깍시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2020년 마지막 12월 FOMC도 이제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사실상 FOMC의 주요 내용을 면밀히 보지는 않더라도 그 내용, 그 주요 그 골자가 무엇인지는 한번 좀 이렇게 좀 알아보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FOMC 내용 중에 이 통화 정책, 역시나 이 깍시가 지속적으로 얘기한 대로 예상된 형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어요. 기준금리를 이 제로 금리로 이렇게 유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일부의 기대와 달리 이 자산 매입 규모를 사실상 더 확대시키거나 장기채 매입 비중을 더 이렇게 더 확대시키는 경로로는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 사실상 이렇게 진행되었다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이 의미 자체가 지금의 경제 회복 속도가 이 연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3월, 4월에 제로 금리를 이렇게 찍게 되었고, 그 이후 이렇게 경제가 반응하게 회복하는 국면으로 나타났는데, 코로나가 진정되어 이렇게 아직까지도 확산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동 속도, 이 회복의 속도가 사실상 연준이 예상한 것보다 빠르다는 이런 반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경제 회복 속도가 이렇게 완만하거나 느리게 회복되었다면, 사실상 이번에 매입 규모를 더 확대시키거나 장기채 매입 비중을 더 확대시킬 수 있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의미 자체가 지금 경제 회복 속도가 연준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준의 그 파월 의장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 이 목표 달성에 상당한 진정이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원하는 목표 수준에 이를 때까지 현 자산 매입 규모 국채 800억 달러 그리고 모기지는 400억 달러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목표 달성에 상당한 진정이 있을 때까지가 언제까지냐? 사실상 이 미국의 연준이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실업률, 물가, 이 두 가지 지표는 아주 중점적으로 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4월에 코로나로 인해서 실업률이 무려 15%, 이 15%가 엄청나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 금융위기 때 수치가 8%, 9% 정도였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단기적으로 15%를 찍었으니 실로 엄청난 숫자라고 볼 수 있죠. 그 이후 연준의 유동성과 각종 이런 그 대응 정책으로 인해서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보다 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아직도 6.7%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업률은 연준이 사실상 가장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21년에는 5%를 목표로 하고 있고, 22년에는 이 전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4.2%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
이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만약에 경제 회복이 더 빨라서 예상했던 것보다 4% 그리고 22년에 3%까지 이렇게 내려와 준다면 사실상 이런 매입 규모가 이 원하는 목표치가 있을 때까지 움직인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으니 사실상 4%, 3%까지 만약에 실업률이 더 내려와 준다면 이때 가서는 오히려 그 매입을 중단시키고 오히려 금리를 반등시킬 수도 있다. 그런데 아직은 이런 6.7%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 자체는 지속적으로 완화적인 정책이 더 이어질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물가 상승률 또한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연준이 항상 좋아하는 물가 상승률 레버리지 2%에 달성하기 위해서 연준은 항상 이 달러의 유동성과 자산 매입 규모를 늘리면서 목표치 2%에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뭐 코로나 이후 반등하긴 했지만 그리고 약간 꺾이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지만 다시 반등해서 21년에는 2%에 근접하는 흐름으로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상 경로로 보자면 여전히 실업률은 이렇게 낮아지는 형태로 갈 것이고 그리고 이 물가 상승률의 목표치도 점진적으로 증가해서 2% 타겟에 들어오는 구간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이런 2.5에서 2% 그리고 심지어는 3% 구간 이렇게까지 물가가 올라오게 되면 그리고 실업률은 더 내려와서 이 코로나 이전까지 이렇게 회복하게 되면 이때가 돼서야 드디어 이 달러의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고 이 줄이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는 이 경제 회복 속도에 따라 달려 있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하면서 이 경제 흐름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지금 모니터링 해야 되는 구간이고 아직은 여전히 매입 규모를 유지하는 게 당연히 저각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연준의 파월 의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정책을 유지하기에 정책을 하겠다고 생각했기에 이런 이견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연준의 통화 드라이빙 사실상 이런 연준의 통화 드라이빙이 그 세계 경제의 그 거시 경제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연준이 드라이빙을 실패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경제가 침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의 이런 통화정책 드라이브는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버블을 걱정하기보다 이 침체를 걱정하기보다는 사실상 그 버블이 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상당한 경기 개선이 나타난 이후에야 양적 완화 규모 종족을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불안한 얘기겠죠. 아직 뭐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미국의 이렇게 경제를 원투펀치 잼 날리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양적 완화 규모를 단순히 줄이겠다. 그러면 단기간에 경기 위축이 나타날 수도 있고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이런 불안감에서 이런 그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은 이 상당히 위험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EN들이 뭐 경제 전망치를 이렇게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금리 전망은 지금 20년인데 물가스 3년 뒤인 23년까지 제로 금리 유지 전망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상 이런 이야기들을 읽어만 보게 돼도 이 연준도 그렇고 깍시도 그렇고 여전히 뭐 경기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자리 잡고 있구나. 그런데 경기의 위축 조짐이 보이면 이 파월이 그랬듯이 언제든지 규모를 확대시키겠다 이렇게 언급했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물가가 둔화되거나 실업률이 다시 반등하거나 각종 경기 지표가 조금이라도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 이런 조짐이 보이면 언제든지 매입 규모를 늘려가지고 경기를 방어하겠소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추가로 또 이야기할 게 중요한 게 있는데 사실상 그 트럼프형 그러니까 트럼프가 물러나고 나서 1월부터 뭐 바이든 정부가 사실상 출범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대규모 재정 지출이 또 예상이 된다는 점. 그러면 이렇게 돈을 지금 이 연준의 저산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앞으로 그 매입 규모를 유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진행 경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것이고요. 지속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것이고요. 아무튼 여기다 더해가지고 플러스로 재정
이 바이든도 이제 출범했으니까 뭔가 국민들에게 약간 어필할 수 있는 이 뭔가를 들고 오기 위해서 대규모 재정 지출이 충분히 예상이 된다는 점. 대규모 재정 지출이 이렇게 달러로 한 번 더 대량 쏟아지게 되면 역시나 이는 약달러를 아주 강하게 지지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무튼 일단 이 달러의 그 연준의 자산, 그러니까 이 국채 매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라는 점. 이렇게 되면 될수록 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약달러를 강하게 프레스로 이렇게 누른다는 점. 조금만 튀어올려 해도 프레스로 누르고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 코로나 정점이었던 4월, 5월에도 그래요. 이때 당시에 그 사실상 이 정치의 빌미를 이용한 경제 유튜버들이 강달러를 외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많이 샀고, 그로 인해서 이 피해받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상당히 좀 안타까움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정치적 논리를 이용해서 사람을 현혹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런 행동은 해야 하지 않나. 사실상 이런 최소한의 행동은 해야 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좀 헛소리가 길었는데, 달러의 공급이 일단 상당 기간 진행될 것이다. 재정도 그렇고 통화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일단 재정 플러스 통화가 충분히 약달러를 지금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연준이 풀어제끼는 동안에 금융위기가 끝나고 풀어제끼는 기간 여전히 이렇게 약달러 지지. 그래서 이런 구간이 지금 계속 펼쳐질 것이라는 점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통화정책과 경기 회복은 뭐 깍씨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달러에 반대에 서서 투자를 해야지, 달러를 맞서가지고 투자를 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은 계속 지지 상승 흐름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래 지표로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대부분의 영상들을 지표로 얘기하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과거의 흐름을 유추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흐름이 이런 그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맞춰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달러 인덱스를 뒤집어 놓은 값인데 달러가 약세로 될수록 인플레이션 값은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그 일치하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제가 그 판단하기에 현재 경제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실상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코로나가 아이러니하게도 이 양적 완화의 이 대규모 양적 완화를 불러왔고, 이런 대규모 달러 발행으로 인해서 지금 경제 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요렇게 물가 상승 흐름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그 보이지 않는, 사실상 그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이런 달러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이런 강력한 힘이 지금 경기의 유동성이요, 경기의 이 회복이요, 물가의 상승을 일으키는 이런 힘이 달러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21년에 저는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논리와 경제 흐름과 이런 사이클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나라의 정치를 이용한 이 돈의 논리는 이런 거시경제의 아주 극소수, 이 정도도 안 되고요. 그냥 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달러 기반의 통화정책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전체적으로 그 안에서 단기적으로 이 정치는 아주 이 소수의 영역의 이 노이즈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굿바이, 그리고 당분간 강달러도 굿바이가 될 것이라는 점. 그래서 그간 트럼프가 추진해온 법인세 감면,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 배를 배불리기 위해서 기업들에게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미국 기업들에게만 좋은 것이지 우리나라 기업들에는 혜택이 없죠. 그래서 사실상 뭐 미국의 글로벌 대형 IT 기업들이 이 트럼프를 등에 업고
한 번 더 이 오버슈팅 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간. 그래서 이런 법인세 감면, 그리고 미국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이런 놈들이 이 달러의 강세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간 트럼프가 추진해온 법인세 감면,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들이 미국의 이런 달러 강세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했다. 왜 충분히 강달러 요인으로 작용했느냐? 법인세를 올리게 되면 사실상 미국의 글로벌 IT 기업들, 뭐 잘 아는 이 팡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팡 기업들이 사실상 그 법인세를 감면시켜주면 이 앉아서도 기업의 이 영업이익률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의 영업이익률 상승은 이 전 세계의 달러를 미국으로 들고 오는 이런 효과를 낳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런 우선주의 정책 또한 미국 퍼스트를 외치면서 이 달러를 미국으로 급속도로 이렇게 회귀시키는 역할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충분히 달러 강세 요인으로 그동안 작용해왔다. 그래서 사실상 그 법인세를 인하했던 시점이 2018년 이후, 이때 당시에 강달러 흐름이 지속적으로 펼쳐나왔었고요. 아무튼 2018년 법인세 감면 추진,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강달러가 지지되는 흐름이었지만, 이제는 그가 물러나게 되면 이런 정책들은 이제 그 바이든의 경우 법인세를 오히려 인상하려고 하고 있고 자유무역주의를 정책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이제 지지를 받을 수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지지율 또한 2020년 코로나 이전에는 트럼프 지지율과 이 달러의 지지율 흐름이 아주 일치되는 흐름으로 이렇게 나타났지만, 지금 요 시점 이후부터는 이제 완벽하게 이 트럼프와 달러의 일치 흐름이 완벽하게 어긋나게 틀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느새 달러의 이 코로나 정점 이후에 달러의 흐름이 어느새 거의 2년 8개월 동안의 최저점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저는 21년에 매우 흥미진진한 금융시장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는 사실상 제가 코로나 때 많은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 시기에 오히려 위험자산 비중을 늘려야 된다. 오히려 주가가 올라서 사는 게 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의 영상을 수없이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보고 매일매일 이렇게 찾아서 공부하면서 이 여러분과, 그러니까 구독자 형님들과 공유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생이 몇 번 찾아오지 않는 여전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제가 우리 멤버십 형님들에게는 수없이 많이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과 분석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